안녕하세요. 주식 보험으로 재테크하기 재무설계사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회사 회의실에서 녹화를 진행을 합니다. 좀 훨씬 더 밝죠? 얼굴이 이렇게 다 보여서 좀 민망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절약입니다. 절약. 재테크를 아무리 잘해도 돈을 잘 불려도 허투루 쓰면 아무 소용 없겠죠. 재테크의 기본은 절약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뭐 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세금, 절세를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세금 안 내고 싶죠, 그렇죠? 최대한 합법적으로 안 내면 너무 좋은 겁니다. 합법적이니까요, 그렇죠? 나라에서 해주는 혜택이니까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몰라서 못 누리는 거죠. 똑같이 적금하고 저축하고 있는데 누구는 세금을 안 내고 누구는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메리카노 라떼 한 잔을 마셔도 그 커피 영수증에 보면 VAT라고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아마. 몇 프로죠? 10%입니다. 10%. 굉장히 크죠. 만원짜리 하나 사도 거기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고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사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너무 크고. 그렇죠? 근데 반드시 우리가 뭐 나라의 국민이라면 당연히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VAT보다 훨씬 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힘들게 저축하고 적금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자 소득세를 여러분들은 납부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다들 제 방송 보실 정도 분들이면 재테크에 당연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고 이자 소득세가 나가는 거는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프로죠? 알고 계시죠? 15.4%입니다. VAT, 부가가치세보다 5.4%가 더 높네요. 15.4%의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별로 뭐 크진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이자를 뭐 1억, 2억, 3억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1억에 15.4%가 얼마죠? 이자 소득세가 1,540만 원입니다. 2억이면 3,080만 원인가요? 어쨌든 그 정도 되고.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이자를 그렇게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월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1년짜리 적금을 넣고 이자를 받아본 적은 있겠죠. 그러니까 이자 소득세 15.4%? 뭐 내 이자 어차피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5.4%면 내지 뭐 15,400원 이런 식이에요. 이자 소득세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는 겁니다. 감이 안 오죠. 근데 우리가 지향하는 투자는 뭐죠, 여러분들? 복리죠, 복리. 복리고 장기 투자입니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100만 원, 200만 원 이자, 1000만 원, 2000만 원 이자 벌려고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복리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훨씬 더 큰 거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80만 원, 80만 원. 제가 80만 원으로 뭐 설정을 한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80만 원을 이 80만 원을 1년 동안 납입을 하면 96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0년을 납입을 하면 9,600만 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납입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첫 달 냈을 때부터 10년 완납했을 때까지 복리 5%로 그냥 쭉 엑셀로 당겨보면 마지막에 돈이 얼마가 돼 있냐면 1억 2,600이 돼 있습니다. 원금은 9,600이고요. 월 80만 원씩 10년을 내면 이자는 복리 5%로 했을 때 1억 2,600만 원입니다. 거의 3천만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복리라고 하지만 엄청나게 크진 않아요. 그쵸? 왜 그러냐면 10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리 5%이기 때문에. 그럼 이 완납된, 납입이 완료된 1억 2,600을 30년을 더 불려볼게요. 이제는 납입을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돈놀이 하면 돈을 이제 불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돈한테 일을 시키는 거죠. 그거를 30년만 더 불려볼게요. 우리 젊으니까. 그쵸? 노후에 쓸 거잖아요. 30년 더 불리면 이 원금 9,600 10년 납입 완료돼서 1억 2,600만 원이 얼마가 돼 있느냐? 복리 5%로 30년 당긴 거예요. 그냥 돈 더 이상 안 내고 5억 7천입니다. 5억 7천.
이게 복리예요. 단리랑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복리 10%면 어떨까요? 물론 이제 더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훨씬 더 어마어마할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원금이 9,600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5억 7천입니다. 그러면 내가 벌어들인 이자는 얼마죠? 거의 4억 8천 정도 돼요. 자, 5억이라고 칠게요. 5억의 이자가 생겼다고 칠게요. 이자 소득세가 얼마죠? 15.4%라고 했습니다. 7,500이에요. 7,500을 이자 소득세로 내야 됩니다. 세금으로. 자, 이제 그럼 아까랑 조금 얘기가 달라졌어요.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태클 거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4억 8천이나 벌었는데 7,500 낼 수 있지 뭐. 그래도 4억 정도는 번 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요걸 아셔야 돼요. 이 15.4%는 옛날에도 15.4%였을까요? 올라서 15.4%겠죠.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인구가 원체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저번 바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모든 후보가 증세를 얘기했습니다. 증세 있는 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일본, 우리가 일본을 따라간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일본은 36%입니다. 이자 소득세. 미국은 46%예요. 유럽에서 제일 많이 걷고 있는 국가가 네덜란드입니다. 60%입니다. 그 나라들은 복지국가죠.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15.4%예요.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결국엔 우리나라도 30%, 40%, 50% 이자 소득세를 거둘 겁니다. 자,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아까 이자가 거의 4억 8천 정도 된다 그랬죠. 원금 9,600에 마지막 원리금 합해서 원리금이 5억 7천이었으니까 거기에 50%가 이자 소득세면 2억 4천은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졌죠.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인정하시나요? 그 일본, 미국, 네덜란드에는 비과세 개념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든 세금을 더 걷어야 되니까. 우리나라도 분명히 없어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비과세 계좌에 대해서 욕심이 좀 나시나요? 아직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셔야 돼요. 2014년도에 세금무대 저축이 없어졌어요. 폐지가 됐습니다. 2015년도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재형 저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4월에 비과세 한도가 축소가 됐어요. 원래 월납입액이 한도가 없었어요. 뭐 300만 원 하든 500만 원 하든 월납을. 근데 지금 작년 4월에 150만 원으로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150만 원 이상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말에 아시죠? 비과세 해외 펀드가 없어졌습니다. 계속 점점 없어지고 축소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어제입니다. 금융종합과세 기준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2019년은 어떨까요? 2020년은 여러분들이 힘들게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데, 그렇죠? 하려고 하시는데 비과세 통장 세금 문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게 숙제예요. 근데 지금 비과세 계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과세 계좌 만들어 두셔야 돼요. 저는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목이죠. 제 유튜브 방송 제목이 주식 보험으로 재테크하기입니다. 보험을 안 좋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험의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금융회사는 세 가지예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각각의 상품을 이용하는 거예요. 보험사라고 해서 보장성 보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신보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보험회사에도 저축보험이 있습니다. 그냥 보험회사 상품이어서 보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지 저축 상품이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비과세 상품을 보험회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습니다. 보험회사는 단점이 많아요. 하지만 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은행, 증권사보다 훨씬 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입니다. 몇 안 남은 비과세. 제대로 된 비과세 상품 중에서는 거의 유일합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 중에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로 인해서 관심을 가지면 너무 좋고요. 사실은 그게 제 방송의 목적이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팩트들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비과세 계좌 이제 없어질 겁니다. 아직 언제 없어진다는 얘기는 없지만 14년도부터 쭉 없어지고 있는 비과세 혜택들 분명히 인지하셔 네이버 검색하셔도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비과세 통장 계좌 자체가 없는 세상을 살아갈 거고 여러분들 자녀들은 두말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험 설계사들이 종신보험도 사실 비과세 기능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좀 저축성처럼 판매를 많이 했었죠. 종신보험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보험사에도 저축성 보험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비과세 계좌를 만들어 둘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한테 만들어야 되죠? 전문가한테 맡기셔서 설명을 듣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만드시면 됩니다. 제 연락처는 바로 나오니까 여기 자세히 보면 나오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든지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과세 통장 만드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설계사 김병선이었습니다.